안녕하세요. 일요일이면 나타나는 일요마담, 일요일 뉴스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역시 어제 열렸던 서초동 집회 관련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열리고 있고 주말 집회로는 4차 집회죠. 어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검찰 개혁을 외치고 또 상대편에서는 조국 퇴진을 외쳤습니다. 검찰 개혁을 외치는 집회는요, 당분간 마지막 집회가 될 것이다 라면서 최후 통첩이라고도 했습니다. 당분간이라 하면요, 아마 검찰 개혁이 좀 더디다고 느껴지면 다시 나타나겠다라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집회가 검찰 개혁의 동력을 좀 살렸다. 검찰 개혁을 그동안 수년 동안 정말 해오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잖아요. 물론 대통령의 의지도 강했고 그만큼 조국 장관까지 임명이 된 거지만 게다가 국민의 염원이 아주 컸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건 확실히 드라이브가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집회들을 보고요, 양쪽으로 갈라진 이 국론 분열이다 라고 보는 분석도 있고, 아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거다 라고 해석하는 쪽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엊그제였죠.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서요, 한겨레가 의혹을 하나 보도를 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윤중천 씨의 별장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갔었다. 이를 증언할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가 있다라고 보도를 한 건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즉각 부인하며 해당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윤중천 씨 입장문을 내고 변호인을 통해서 즉각 부인했습니다. 서로 모른다, 본 적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보도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대검의 진상조사단이었던 박준영 변호사는요,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요, 이게 얼마나 민감한 사안이고 또 윤중천이 과시하면서 거짓말을 이렇게 조사 과정에서 많이 해왔는데 그걸 왜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일단 윤석열 총장이 이걸 고소를 했기 때문에 조사는 들어갈 겁니다. 아직 사건 배당은 되지 않았고 아마 월요일이면 되겠죠. 배당이 되면 바로 즉각 수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과연 그 핵심 증인 3명은 누군지 그것도 검찰에서 조사를 하게 될 거고요. 이 보도 내용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이걸 아마 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윤중천 씨 측이 내놓은 그 입장문을 보면요,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윤석열을 원주 별장에서 접대했다는 내용이 담긴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면담 보고서를 본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해 사실 확인을 한 적도 없다. 수사단이 사실 확인을 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조금 논란이 될 것도 같아요. 여한섭 대구지검장 당시 수사단장이 이 내용을 보고 윤중천에게 직접 확인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윤중천은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 부분은 과연 시점이 조금 달라서 그렇게 오해가 생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도 아마 이번 주에 조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겨레는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초점은 검찰 수사 부실이다. 실제 검찰이요, 당초에는 이 한겨레 보도 내용을 모두 부인을 했다가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의 이름이 나온 건 맞지만 확인 결과 증거도 없고 가치도 없어서 그냥 가치 없는 진술이다 판단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내용이 바뀌었다, 이 부분을 또 짚고 있습니다. 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는요, 후속 보도가 더 있다고 했거든요. 과연 어떤 내용일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나오게 될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경심 교수 4차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역시 비공개로 들어갔고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 새벽 1시 5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조사를 받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였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조사 열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사 열람은 꽤 긴 시간을 한 거죠. 보통 긴 시간을 많이 하곤 하죠.
그래서 새벽 1시 50분까지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이 마지막 소환 조사일 거다라는 전망도 있고 아니다 한 번쯤은 더 소환 조사가 될 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제는 이 사라진 노트북 관련해서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많이 했다고 하고요. 또 사모펀드 의혹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노트북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말이 여러 번 바뀐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 씨가요. 처음에는 청문회 당일에 그 증권사 직원인 김경록 씨를 만난 적 없다라고 했다가 검찰이 CCTV를 보여주니까 노트북 가방 받은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또 이 김 씨가 정 씨가 있는 호텔 방으로 노트북 가방을 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정 씨가 그걸 갖고 나오는 거를 보여주자 노트북 가방을 받은 건 맞지만 노트북이 그 안에 있진 않았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뭐 실제 노트북 가방을 받은 건 맞지만 노트북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계속 말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검찰은 지금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선 증거인멸에 대한 단서를 잡아야 하는데 이게 증거인멸의 큰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까요? 이것도 아마 이번 주에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엔 검찰의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혹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던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